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생태와 환경 21번째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차시네요. 21번째 수업이고요. 어느새 21번째가 됐네요. 자, 오늘 영상도 조금 최대한 짧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응 교과서 188쪽부터 195쪽까지 내용을 담을 거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결과가 우리 사람한테 결국 미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학습을 했을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기후변화라는 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의 특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성, 복잡성, 지구적인 문제라는 점, 그리고 복구 불가능성과 관성, 그리고 장기적인 문제라는 거. 5가지죠. 선생님 또 설레기 시작했네요. 5가지 중요하겠죠. 자, 좋습니다. 우선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오는데요. 파리 협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파리 협정이라고도 하고,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내년이죠.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후협약인데요. 2016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2016년 11월에 발효가 되었고, 2021년 1월부터 시행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누가? 여러 국가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요.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화 이전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도씨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그러니까 온도, 결국 주된 내용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자.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처음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배웠던 것처럼 이런 내용은 한 국가가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국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 국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협정으로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지키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감소시켜 세기 후반, 그러니까 2020년이죠. 2000년대 후반, 2008, 90년대에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양이 순배출량,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는 양, 발생하는 양을 더해서 0이 되도록 만들자, 최종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그리고 여러 국가가 함께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이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에 선진국들이 약 118조 원, 약 1000억 달러를 지원한다. 자, 왜 그러냐면은 결국 우리가 산업화라고 했는데 이건 누구 기준으로 산업화예요? 지금 현재 말하는 선진국들 기준이잖아요. 현재 말하는 미국, 중국 뺍시다. 유럽 국가, 일본, 등등등등. 이미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1800년부터 1900년 초반까지 산업화를 이루면서 대기오염을 엄청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케냐, 가나 이런 나라들이 대기오염 시켰겠어요? 이 시기에? 아니란 거죠. 결국 지금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이렇게 대기오염을 과거에 많이 시켰으니까 그 나라들이 돈을 대겠다. 그럼 그 돈을 누가 받아요? 케냐, 가나 이런 나라들, 지금 선진국에 돌입하지 못한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그 혜택을 받게 하겠다. 왜냐면은 우리 다 같이 쓰는 지구인데 지금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지구를 오염시켜가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을 돌려주겠다. 지금 개발도상국에 돌려주겠다라는 차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 각 국가마다 다르긴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 기준, 미국 중 같은 경우는 2005년 대비량,
그리고 배출량 대비,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1990년 기준, 뭐 이렇게 기준이 달라서 감축 목표를 어느 정도 정해서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감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작년 11월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냐? 미국이 파리 협정, 즉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탈퇴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유엔에.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게, 지금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는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게 미국, 중국을 기본으로 해서 약 190여 개 국가가 가입을 해서 모두 다 같이 환경을 살리자, 이런 취지의 협정이다라고 했지만, 근데 미국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렸죠. 그래서 교과서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미국이 빠졌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거죠. 왜 하필 그럼 2019년 11월이냐? 이것도 다 원인이 있는데요. 여기 아까 파리 협정 자체가 언제 만들었다 했죠? 2016년 11월에 발표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2016년 11월부터 딱 3년 후에 탈퇴를 공식 통보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작년 2017년 이게 만들어지고 1년 뒤부터 우리 미국은 억울하다, 우리 미국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돈 내기 싫다 하면서 선언을 했고, 근데 발효 3년간 탈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3년 기다리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행은 2021년부터니까 2021년 1월부터 시행이니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 전에 서둘러서 탈퇴할 필요가 없고 딱 3년 뒤에 탈퇴를 한 거죠. 그리고 탈퇴 통보 1년 뒤 자동적으로 탈퇴가 이루어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2020년 11월 4일에 자동으로 미국은 탈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요 파리 협정을 지킬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것 중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 2위 국가입니다. 기준이 2017년 기준으로 2위 국가인데, 지금 1, 3, 4, 5, 6, 7위는 다 파리 협정대로 다 온실가스 줄이겠다. 온실가스 줄이고, 지금 개발도상국들, 예를 들어서 지금 케냐나, 아까 계속 케냐 얘기했네. 케냐나 가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할 때 공장을 지을 테고, 공장에서 당연히 매연이 나올 테고, 이 매연이 나오는데 이 매연에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같은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장 케냐나 가나나 이런 걸 설치할 돈이 있겠어요? 그럴 여력이 없겠죠. 이런 거를 우리 이 선진국들이 돈을 모아서 이거를 설치해 주겠다, 이런 취지의 파리 협정이었던 거죠. 근데 미국이 날아갔어요. 그러면은 미국 빼고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나머지 국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돈을 내? 미국도 안 내는데? 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중국도 나가겠죠. 결국 중국이 나가면은 지금 G2라고 불리는 전 세계 강대국 2개가 나가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도 그러니까 환경이란 거는 저 멀리 돼버리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어디에 있냐면요, 파리 협정이 여기 194쪽. 자, 194쪽 볼게요. 어디였지? 자, 여기 194쪽 보면요, 194쪽 여기 나와요, 파리 협정.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적용되고, 195개국, 당연히 195개국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모두가 다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교토이정서와 같은 꼴이 돼버렸죠. 미국은 가입 안 하고 일본, 러시아 탈퇴하고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고. 근데 그래서 우리 그럼 진짜 해보자 해서 파리협정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나갔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 국가라도 빠져버리면 어렵다는 겁니다. 이 파리협정이든 뭐든 기후변화라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그럼 기후변화 가장 지금 중요한 기후변화는 당연히 지구온난화겠죠. 그래서 이 파리협정과 관련지어서 지구온난화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불확실성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교과서 188쪽입니다. 불확실성, 무슨 말이냐? 이것도 하나의 논쟁이 됐었어요. 어떤 논쟁이냐? CO2라고 불리는 이산화탄소가 이게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게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CO2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유발한 게 진짜 맞느냐라는 이런 불신도 있었어요. 불신. 이게 맞느냐라는 불신도 있었는데 왜냐면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자료가 일단 한정적이고 현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러니까 이걸 실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그러면 진짜 이게 맞나 아닌가 확인해보자 해서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엄청 늘려서 온도가 한 5도씩 올라가서 아 맞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모르는 거죠. 하지만 지구 모른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상의 문제고 우리 당장 살아갈 얘기니까. 그러니까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산화탄소 양은 늘어나고 있고 빙하 면적 줄어들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래서 얼만큼 줄어들지 얼만큼 위험할지는 모르지만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약 90% 이상의 과학자들이 동의한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약 한 5, 6% 정도 되겠죠.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과학자들은 이게 맞느냐, 정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일어나는 게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어쨌든 이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거는 확실하지가 않다. 자, 그 다음 복잡성, 복합하다는 거죠. 복잡하다라는 거고 여러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 기후변화로 일어난다. 뭐 예를 들어서 지구의 온도가 한번 확 떨어진 적이 있어요. 산업화 이후에 1970년? 이쯤에 60년? 이쯤에 지구의 기온이 오히려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구의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럼 이 떨어진 건 왜 떨어진 것이냐? 이걸 근거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CO2와 관련이 없다라는 하나의 근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요건 또 그런 이유가 있대요. 어떤 이유냐? 대기 중으로 매연이 엄청 많이 올라갔대요. 매연 같은 게 엄청 올라가면서 그 매연에 의해서 햇빛이 차단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구의 온도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다. 그렇다고 매연을 많이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매연은 우리 호흡기 안 좋으니까. 자, 이렇게 복잡하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지구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국, 미국, 뭐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도 포함시킵시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이니까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지구의 공기를 많은 부분 오염시킨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오염을 시켰습니다. 예, 우리가 오염시켰어요. 인정. 자, 그럼 이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누가 봅니까? 이 나라들만 봐요? 아니란 겁니다. 이 피해는 전 지구가 받는다는 거죠. 심지어 가장 전혀 오염시키지도 않은 남극에 사는 남극 펭귄들이 이렇게 자외선에 노출되고
남극에 사는 그 플랑크톤이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된다. 어렵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 탈퇴. 우리 돈 내기 싫어. 이렇게 해버린 거죠.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지구변화의 영향은 복구 불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아까 이 파리협정에서도 얘기했던 게, 자, 여기서 주요 내용이 유지입니다. 유지. 이 파리협정의 목표, 전 세계가 우리 힘을 모아서 유지하자. 그러니까 복구는 우리 장담할 수 없고 유지라도 하자라는 게 이 파리협정의 주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 번 오염이 되면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쭉 간다. 쭉 간다라는 거죠. 이미 많은 생물종이 멸종을 했고 그 멸종한 애들을 우리가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 멈추더라도 100여 년간의 축적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라는 거죠. 관성이 있다. 계속 오염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문제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얼만큼 희생을 우리가 치르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당장 플라스틱을 버려요. 당장 플라스틱 버립니다. 이렇게 산에 여러분이 올라가서 플라스틱을 괜찮겠지 하고 버려요. 당장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까요? 당장은 피해 보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 플라스틱이 썩는데 몇 년이 걸린대요? 500년이 걸린대요. 근데 500년이 지금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 그래서 500년 지나서 이게 분해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잘 선택해서 최대한 늦추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지구를 아름답게 보존해야 된다. 안타깝네요. 보존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 활동이 있는데요. 결국 이 활동이 여러분 수행평가랑 관련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유엔 제안서 만들기.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유엔 제안서가 나오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강제성을 끌어내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개인적인 노력이 있을 수 있겠죠.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는 게 오늘 과제로 선생님 제출할게요. 자, 그 다음 기업의 기술, 기업이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당연히 국가 간 그리고 전 세계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아까 여기 있던 것처럼 개발도상국은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열대림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가장 큰 열대우림, 아마존 열대우림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그 물류 회사 중 하나가 아마존이죠. 어쨌든 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이란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는 나무를 써야 되잖아요. 또 더불어서 여기 있는 땅을 개발해야지 누가 잘 먹고 잘 살아요? 브라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이거를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니네 개발하지 마! 라고 할 수 없죠. 왜냐면은 그동안 다 개발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개발 못하게 하냐는 거죠, 브라질은. 브라질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이미 미국, 우리나라,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산업화 시기가 끝나고 우리는 이제 IT, 반도체, 이런, 생명과학, 이런, 논 CO2 산업이 이미 개발이 됐잖아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번 돈으로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브라질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들이 우리가 오염시킨 우리 지구를 너네가 좀 유지시켜주면 우리가 대신 돈을 줄게. 이런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린 개발국, 얘네는 개발도상국,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만하라고 종치네요. 자, 여러분 여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올릴 테니까 쭉 읽어보고 오늘 5가지 내용, 요 내용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 복잡성, 지구적인 문제고, 복구가 불가능하고,
관성이 작용해서 계속 오염이 되고 장기적인 문제이면서 그리고 지구적인 문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염 그리고 뭐 그로 인한 피해가 국지적이냐? 아니란 거죠. 지구적이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고 똑같은 말이긴 하네요. 광범위하고 넓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더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역별 차이가 있다. 어떤 지역은 오염시키지도 않았는데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지역은 오염시켰는데 피해를 안 보고. 당장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거 황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오염물질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황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염은 얘네가 시키고 피해는 우리나라가 먹고. 어쨌든 좋습니다. 20분 조금 넘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 한번 읽어보세요.